나중에 그 보좌관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했댔잖아요. 예. 근데 그 보좌관이 누구죠? 그부터 밝혀봐야 됩니다. 누군지 못 밝히고 있잖아요. 제 말은 이게 말이 안 돼서 이게 왼손으로 받아들다 중단했는데 갑자기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제목을 근거 요청해가 간로 안에 위치 추적이 돼 있어요. 위치 추적하고 근거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계엄하면 동향 파악을 해야 되죠. 위치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 인물은 무슨 활동하는지. 근데 그게 근거로 둔갑하고요. 나중에 그게 암살로 바뀝니다. 김어준 씨에서 한동훈 처음에는 위치 추적, 그다음에 근거, 그다음에 암살. 이게 다 믿을 수 있나요? 전체적으로 체포를 위한 행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걸 봐야 되고 예. 거기에서 홍장원 1차장은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을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이걸로 본다면 저런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 보좌관 얘기를 하신 것도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께서 대부분 녹화된 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후에 홍장원 차장이 얘기를 해요. 제 보좌관이 3명입니다. 근데 그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니까 이건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예, 예. 있으시니까 3명에게 다 확인하셨습니까? 한 그렇죠. 명에게는 확인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이 공개됐어요. 네, 영상으로 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한 명한테만 확인을 하죠? 3명한테 다 확인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즉 홍장원과 지금 각종군이 거짓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는 예.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뭐 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각종군 사령관은 본인 역시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오늘의 그렇습니다. 진술 대부분은 자백 취지입니다. 공범의 자백은 공범의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불리한 진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 진술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격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박범계한테 회유당한 거 아니냐. 그 민주당 인사들과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 것이다라고 또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박과 윤석열 대통령의 반박 이게 좀 반복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가운데 특히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시각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일단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탄핵부터 뭐 내란물이니 이런 모든 프로세스가 저 메모가 아마 제 판단에는 12월 6일 국회에서 박선원 의원한테 넘어가면서 시작이 된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공작금 유용 의혹으로 박선원 의원에게 약점을 잡혀 있었던 것 아닌가요?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한간에 제가 대북 공작금 띄어먹었다고 난리인데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검찰총장까지 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저를 국정원에 2년 반씩이나 두셨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요. 여당 내에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약간 비판을 하는 입장을 내신 분들이 있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윤 국정원 1차장의 지시에 따른 홍장원 진술 못 믿는다. 홍가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 부끄러워. 아니 같은 성인 걸 생각해도 홍가문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부끄럽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성일종 의원은요. 간첩 업무하는 사람에게 계엄 체포 지시 내렸겠나? 그러면서 약간 의문 제기라죠. 신빙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취지네요. 반면에 여당 내에서도 그리고 여권 쪽에 보수 농객으로 좀 꼽히시는 분들은 약간 좀 상반된 다른 생각을 좀 보이시네요. 들어보겠습니다.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발언이고 사실에도 맞지 않는 그러니까 저분이 아직도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단은 불러주지 않았지만은 두 차례 다 통화했다. 잡아 넣어라. 그다음에 싹 다 이제 잡아드리라 지시를 여인영 받았다.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사실을 확인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분이 상당히 신뢰가 가더라고. 그 말이 신뢰가 가고. 을 보면은 저 어떻게 얘기하면 우익 쪽 입장에서 보수의 입장에서 활동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느닷없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대통령에 대해서 아닙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뭐냐예요.
자, 홍장원 전 차장까지 포함을 해서 네. 뭐 요거 소정욱 변호사 그다음에 김성현 변호사 두 분 의견 좀 들어봐야겠는데 우선 소정욱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먼저 이제 이분이 뭐 대통령하고 엄청 친한 것처럼 이랬는데 처음이자 마지막 전화고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외국관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전한 거예요. 예. 뭐 이분이 친하고 신뢰해서 자배라고 한 게 아니고요. 예. 그렇게 본인이 계속 허위 진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지금 본인은 이게 서가지고 왼손으로 왼손잡이지도 모르겠어요. 왼손으로 막 받아 적다가 말이 안 돼서 이게 중단됐댔잖아요. 예. 근데 나중에 그 보좌관 통해서 깨끗하게 정리했댔잖아요. 예. 근데 그 보좌관이 누구죠? 그부터 밝혀봐야 됩니다. 누군지 못 밝히고 있잖아요. 제 말은 이게 말이 안 돼서 이게 왼손으로 받아들다 중단했는데 갑자기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제목을 근거 요청해가 간로 안에 위치 추적이 돼 있어요. 위치 추적하고 근거하고 똑같은 말입니까? 계엄하면 동향 파악을 해야 되죠. 위치 추적을 해야 되잖아요. 중요 인물은 무슨 활동하는지. 근데 그게 근거로 둔갑하고요. 나중에 그게 암살로 바뀝니다. 김어준 씨에서 한동훈 처음에는 위치 추적, 그다음에 근거, 그다음에 암살. 이게 다 믿을 수 있나요? 국정원에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계엄하면 대통령이 방첩사에서 바로 잡아야지. 굳이 국정원에 체포해가 어디 구금합니까?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 한동훈 대표 한 명 한 명이 엄청난 거물이고 수많은 당원이 있고 수십만. 국정원에서 어떻게 잡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오염된 진술이죠. 자, 김성현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의 여러 가지 진술. 너무 이 하나하나 표현이라든가 이런 말꼬리 잡기로 본질을 흔들려는 시도가 너무 많아서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거라고 하는데요. 그 본질을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검거 시도가 있었느냐, 체포조가 운영이 됐느냐. 그러면 그 속에서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요, 그 맥락 속에서 봐야 돼요. 기억이 뭐 조금 틀리고 표현이 조금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걸 트집 잡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 이런 겁니다. 홍장원 차장은 주역이 아니죠. 검거에. 예. 검거의 주역은 방첩사예요. 그러면은 검거의 주역이 지원을 요청하는 통화를 하고 만나서 명단을 불러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면은 홍장원 차장은 본인이 검거를 하는 지원을 해도 검거를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적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그냥 말 표현 하나만 가지고 맥락 없이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전체적으로 체포를 위한 행위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걸 봐야 되고 예. 거기에서 홍장원 1차장은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을 지원하는 역할이었다. 이걸로 본다면 저런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 보좌관 얘기를 하신 것도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국민들께서 대부분 녹화된 것을 보셨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 후에 홍장원 차장이 얘기를 해요. 제 보좌관이 3명입니다. 근데 그 확인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니까 이건 가로 열고 가로 닫고입니다. 예. 있으시니까 3명에게 다 확인하셨습니까? 한 그렇죠. 명에게는 확인했으니까. 그렇죠. 그 내용이 공개됐어요. 네, 영상으로 네. 공개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한 명한테만 확인을 하죠? 3명한테 다 확인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이 얘기를 합니다. 3명 중에 1명만 확인을 하신 거니까 다른 사람 중에 있을 수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좌관이 했다는 거입니다. 오히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정희 변호사. 곽종근 전 사령관도 그렇고 홍장원 전 차장도 그렇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거는 진술이 오염됐다. 그러니까 거짓을 얘기해보다 이런 반박이잖아요. 그런데 그 두 인물이 거짓을 얘기할 동기가 있었는가 이런 또 지적도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대통령도 홍장원, 곽종근 때문에 탄핵 공작이 시작했고 의도가 다분하다. 예. 한마디로 2명이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라는 주장이 그렇죠. 나왔거든요. 그 취지예요. 저 말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 중에 허위 진술을 할 동기가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가, 이에 따라서도 증언의 신빙성 여하를 다르게 볼 여지가 있거든요. 즉 홍장원과 지금 곽종근이 거짓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을 때는 예.
홍장원 1차장 같은 경우는 뭐 수사의 대상이 아니고 기소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곽종근 사령관은 본인 역시 구속 기소된 상태이고 오늘의 그렇습니다. 진술 대부분은 자백 취지입니다. 공범의 자백은 공범의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불리한 진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이 진술 모두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격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박범계한테 회유당한 거 아니냐. 그 민주당 인사들과 만난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한 것이다라고 또 명확하게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깨트릴 만한 모종의 의도를 밝히지 못한 재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좀 뭐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 재판도 이렇게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곧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재판도 아마 진행이 될 건데 아마 그때도 증인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